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문제는요, 사실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1차 필기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야, 아마. 전력공학에서 코로나 현상, 그죠? 코로나가 뭐죠? 코로나는 가공 송전선로에서, 그죠? 임계전압 이상됐을 때 전선 주변에 공기가 파괴되면서 아크 방전하는 현상이죠. 그죠? 그거 갖다 우리가 코로나 방전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가공 성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나타내는 식이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수식, 저게 코로나 임계식인데, 코로나 임계 전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전압 이상이 되면 전선 주변의 공기가 절연을 갖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전기 아크 방전하는 현상이에요. 그것 다 우리가 코로나 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 시작하는 전압, 코로나 개시 전압이 바로 코로나 임계 전압이에요.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나타낸 식이다. 이 식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2번, 3번, 4번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코로나 임계 전압 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코로나 임계 전압은 24.3 M0 M1에 델타 D 로고 10에 R분의 D. 비교적 약간 복잡한 식이 등장했는데요. 요 코로나 임계전압 식에서 M0는 뭐냐? 자, M0가 뭐냐, M1이 뭐냐는 지금 딱 말을 못해요. 왜냐면 M0를 갖다가 날식에서라도 할 수도 있고 M0를 갖다가 전선 표면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밑에 봤더니 문제 출제자가 M0가 뭐냐, M1이 뭐냐면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출제자가 아예 알려줬죠. 2번 문제 봤더니 M1이 날씨에 의한 개수라면, 그러면 출제자가 M1을 날씨에 의한 개수라고 알려줬으니까, 지정했으니까 위의 식에서 M1은 날씨계수, 문제 조건에 따라서. 자, 요 M1의 날씨계수 뭐죠? 맑은 날일 때는 M1 값이 1 나오고요. 우천시, 그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M1이 0.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맑은 날보다는 비가 올 때 더 코로나 발생이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M1이 날씨계수면 M0는 뭐겠어요? 얘를 날씨계수라고 문제 출제자가 지정했으면 M1은 반대인 전선의 표면계수가 되는 거죠. 자, M0는 전선의 표면계수. 자, 전선 표면 상태가 매끈한 전선일 경우는 M0는 1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선 표면이 거칠거칠해졌을 때는 M0 0.8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선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도 코로나 발생 정도가 좀 틀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델타는 뭐예요?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는 273 플러스 T 위에 0.386B에서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코로나 임계전압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1번 문제. 기온이 T도씨일 때에 여기 그죠? 기온이 T도씨일 때에 기압을 B, 미리 H자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델타, 즉 273 플러스 T 분의 0.386B. 자, 요 델타 이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델타는 무엇이라 하는지 의미를 쓰시오. 자, 위에 화면에서 미리 내가 정답을 알려준 거죠. 즉,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대 공기 밀도다. 자, 1번의 정답은 상대 공기 밀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위에 코로나 임계 전압식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미 답이 나왔죠. M1이 날씨에 의한 개수라면,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M0는 무엇에 의한 개수인지 쓰시오. M0는 뭐죠? 전선의 표면 상태에 따른 정해지는 개수죠. 그래서 정답은 전선 표면 개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코로나가 발생하면 나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의한 장애 종류 두 가지만 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말고도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악영향. 첫 번째가 코로나가 발생하면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게 코로나 전력 손실 생겨요. 왜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전선 주변에서 푸른 빛하고 막 빛이 아크 방전하니까 막 빛이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뭉 하는 아주 소음이 막 들려요. 그러면 그 빛하고 소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전력이 빛과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빛과 소리로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공기 중으로. 따라서 첫 번째,
코로나에 의한 장애 종류 두 가지. 첫 번째가 코로나 전력 손실. 두 번째는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그 코로나 발생하면서 거기서 오존이 나와요. 오존. O3. 오존이 나와서 공기 중에 수분하고 결합하면 그게 초산이 돼 버리거든요. 산. 그러면 초산, 산 성분은 어떻게 돼요? 전선을 갖다 금속을 부식시키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전선의 부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우리가 소울레트 접지 방식에서 소울레트 능력을 좀 저하시키죠. 그죠? 그런 악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떤 잡음, 소음 같은 것도 막 들리게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선 주변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 주변에 있는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전선 부식, 전력 손실 발생,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소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통신선의 유도장애. 그런 중에서 뭔가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자, 그럼 이런 네 번째 4번 문제.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가 발생을 방지하려면 요 임계전압이 개시압이 높으면 되겠죠. 이 전압에서 코로나 발생하니까 이 전압차를 높이면 돼요. 그럼 방법은 전선의 표면 계수를 갖다가 높이든가. 근데 날씨를 갖다가 어떻게 맑은 날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상대 공기 밀도. 우리가 공기 밀도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요 D네, D. 결국엔 D가 뭐죠? 전선 지름. 전선을 굵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두 가지. 첫 번째가 굵은 전선 사용. 또는 실제로는요, 송전선은 굵은 전선 사용하기 힘들면 복도체, 다도체 사용. 그래서 코로나 방지 대책 두 가지. 굵은 전선 사용, 그다음에 복도체 사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그림에서 각 지점 간의 저항을 동일하도 가정하고 간선 A하고 D 사이에 지금 간선이 지금 A, B, C, D 지점이 있는데 전원을 공급하러 간다. 자, 문제가 뭐죠?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해봐라. 전원을 공급할 텐데, 그죠? 변전소 설치해서 이 부하에 전력 공급할 텐데 어느 곳에 설치해야지 가장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겠는가? 그러면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식은요. 전력 손실 PL 이꼴 I 제곱 R. 자, 그러면 전력 손실 PL 이꼴 I 제곱 R이면 저항 R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요? 각 지점 간의 저항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 구간까지의 전선 저항값은 R, B하고 C 사이의 저항값도 R, C하고 D 사이의 저항값도 R 해서 모든 지점에 전선이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만약에 전원을 A 지점에다가 전원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첫 번째, A 지점. 자, 그러면 A 지점에 전원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전력 손실은 이때 내가 PA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전력 손실은 I 제곱 R이니까, 자, 이 전원에서 첫 번째 부하 20A는 바로 공급하는 거죠. 이때는 전선을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력 손실 안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력 손실 생기겠네요. 그럼 여기에 전류 I1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전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여기는 바로 공급하는 거고 여기서는 전력 손실 안 생기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할 텐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겠어요? 이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죠.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구간에 흐르는 전류는 30A, 40A, 50A가 다 같이 흐르는 거죠. 따라서 PA는 첫 번째 구간,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은 일단 세 전류가 합이니까 30A, 40A, 그 다음에 50A, I 제곱 R 제곱에 곱하기 R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0A 공급했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I2로. 자, 두 번째 구간에 흐른 전류는요. 이미 I윤에 흘러서 이걸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이쪽에 흐른 전류는요. 40A하고 50A 흐르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한 전력 손실은 40A 플러스 50A, 즉 90A가 되겠네. 곱하기 R.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요 구간 I3.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50A만 공급하는 거죠. 50의 제곱에 R. 자, 이렇게 구간별로 전력 손실 갖다가 구해서 합산해야 돼요. 자, 이래서 구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25,000 나와요. 25,000 R 와트. 자, 첫 번째 구간에서 A지점에 설치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25,000 R 나왔고, 자, 그럼 이 부분 지워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는, 전원 지점을 옮겨서 이번에는 B 지점.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 계산해봐야 돼요. 자, B 지점. 여기다가 전원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전류는 상관없죠. 전력 손실하고는 바로 공급하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구간. 자, 전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겠네. I1. 자, I1은요. 자, PB라 한다면 첫 번째 I1으로 흐르는 전류는 20A. 20A의 제곱 R 플러스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 전류는 40과 50에 동시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에서는 40과 50A, 그죠? 제곱의 R.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요, I3. I3는 여기 50A 하면 공급하잖아요. 50의 제곱의 R 되겠죠. 자, 이것도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11,000R 나와요. 11,000R 와트. 자, 두 번째 B지점에서의 전력 손실을 구해봤고 계속 반복 계산해야 돼요. 그럼 이거 지워버리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구간, 세 번째 점 C. 여기다 전원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는 바로 공급하니까 전력 손실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세 번째 C지점. 자, 이때 전력 손실 P시라 한다면, 자, 요거부터,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20A하고 30A가 합해서 흐르죠. 따라서 이때는 20 플러스 30의 제곱의 R. 첫 번째 구간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요, 그 앞에서 30A 빠져나갔어요. I2는 30하고 상관없는 거죠. 20A의 제곱 R.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여기죠. 여기는 50A만 흐르네. 50의 제곱의 R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몇 나오냐면 5,400 나와요. 5,400의 R 와트.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죠? D지점. 자, D지점에 대한 전력 손실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이거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전선 없으니까. 그죠? 결국에는 전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세 구간에 대해서 전력 손실이겠죠. 그죠? 4. D지점. 자, D지점에서의 전력 손실. 제가 이거 갖다가 PD라 한다면, 자, 요거부터. 저기 흐른 전류는요, 앞에 했던 부하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이 합쳐서 흐르죠. 그죠? 제곱의 R. 플러스 두 번째 구간. 이거는 앞에 40A 빠져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20 플러스 30만 흐르는 거죠. 제곱의 R. 자, 그 다음에 요 I3는요, 20A만 흐르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이 값은 11,000R 나와요. 11,000R 와트. 자, 이래서 각 지점마다 A점, B점, C점, D점에다 전원을 연결했더니, 그때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네. 5,400의 R. 이게 가장 최소 값이죠. 따라서 정답은 뭐요? C지점에다가 전원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력 손실 최소가 되겠죠.